아는데 왜 저 가운데 색깔만 살색 크레파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저 크레파스를 뭐라고 부를까요? 살색 크레파스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살색 크레파스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외략의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랑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여러 인종이 늘어나면서 살색 크레파스라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즘에 살색 크레파스가 살고색 크레파스라고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살색 크레파스를 살고색 크레파스로 바꾸기 부르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적? 그렇다면 다른 국적을 가진 한국 필출들은요? 인종? 그렇다면 다른 한국 국적을 가진 다른 인종들은요? 아니면은 어머님, 아버님의 인종이 다른 아이들은요? 요즘 글로벌 시대가 찾아오면서 뭐 이다도시, 로버트 할리 이런 외국인 사람들도 오면서 다문화 가정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었던 단일 민족이라는 사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2년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2번의 다문화 캠프를 열었었는데요. 첫 번째 캠프는 20명의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했고요. 두 번째 캠프는 60명의 다문화 아이들과 60명의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이 1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여는 것이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캠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는데요. 그중 하나 게임을 한번 설명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좀 필요한데 네.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도움이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게임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원으로 다 둘러앉아요. 근데 원으로 둘러앉으면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술래가 이렇게 한 사람 앞에 씁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서서 이 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시계를 차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 앉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학생들은 술래를 포함해서 20명이라면 좌석은 19석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네, 그려서 이렇게 바꿔 앉아요. 네, 이렇게 그럼 한 명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만의 특별한 벌칙인데 그 벌칙은 바로 머리를 묶는 것입니다. 머리 좀 묶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남자애들이 머리 없을수록 더 웃깁니다. 괜찮아요. 그럼 원기가 대신 보이죠? 아무것도 대충 묶었다고 하고 네, 그럼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게임은 이게 바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게임은 바로 이 게임에서 갑자기 어떤 다문화 아이가 일어나더니 제가 했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있던 모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다문화 가정 아이일 뿐입니다. 다문화, 즉 옛날에 말했던 호녀라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뭐 다문화 지원센터, 다문화 교육센터, 뭐 다문화 캠프 이러면서 엄청나게 의식이 발전한 듯 싶지만
아직은 그들이 정작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 한국인을 봐주지 않고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문화라는 꼬리표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4분의 1 독일인, 나는 4분의 1 이탈리안. 미국에서도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국가 지역을 보고 나서 자신을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문화적인 묘사는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한국에서처럼 다문화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시인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문화라는 단어의 존재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적이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들 대학교에 다문화 전형이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다문화 전형. 어떻게 보면 다문화 아이들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봐주세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교육을 받는 한국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인종별 차이로 벌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국가별, 인종별 차이가 사회 경제적 차이와 일치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뭐 밥을 보내주고 쌀을 보내주고 음식을 보내주고 기계를 보내주고 이런 방식은 참 90년대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코이카라는 한국 단체에서 베트남, 모로코, 세네갈 사람들이 와서 기술을 배워갑니다. 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빵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고 밥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을 재배하는 것을 배워가고 이처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빵을 그냥 주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아닌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근본적으로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 동양지대란 나라를 떠받치는 얼굴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나라. 다문화 자녀들과 함께 커가는 대한민국으로. 사랑해요 코리아, 사랑해요 LG. 네, 죄송합니다. 간접 광고를 해가지고. 그럼 교육, 바로 이겁니다.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라. 다문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증진시켜 한국 아이들과 동등하게 동등을 겨루어서 두 발로 내딛게 되는 힘을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이 외국인 대하듯이 특별 대우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밥 먹고 같은 교육을 받는 한국인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같이 헤쳐나갈 때 서로가 서로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제도적, 교육적 어프로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더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매한 걸 정해드리는 애정남이. 네, 흥분해요. 네,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요즘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저는 다문화 가정에 관해서는 애정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애정남이 정해집니다. 한국 사람은 머리가 검해야 되고 눈이 작아야 되고 코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란 피부를 가져야 되고 한국 부모님을 가져야 한다. 저는 저는 정말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태희나 장동건이나 눈이 굉장히 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처럼 안 보이지만 한국 사람의 기준에 안 맞는 한국 사람이고요. 아이돌들 핑크색 머리, 초록색 머리, 노란색 머리 하고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학우녀라들, 강학생들 그 사람들도 두 분 다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닌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매하다고 해서 경찰 출동 안 합니다. 새 거는 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다문화를 저희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넓혀서 한국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 모두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문화를 한국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다문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여자 애정녀 민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